초카구야 공주 리뷰입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작품에는 주관적인 감상이 들어가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스포일러를 하기 전에 썸네일을 클릭했다면 아마 이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밌는가? 시간을 투자해서 볼만한가?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에 대한 질문. 이 작품 과연 순수 재미력이 높은가? 일단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P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가 기본값이에요. 진짜 올해 이 작품의 동화랑 작화를 뛰어넘을 작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작화 이쁜 거 알겠고 스토리 나쁘지 않은 거 알겠는데 내가 이걸 볼만한가에 대한 답도 볼만해요. 왜 그렇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클릭했다라는 거는 서브컬처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애니메이션 문화에 조예가 있거나 제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보컬로이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 영화는 그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순수 재미도 챙기고 서브컬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챙길 수 있고 감독이 생각하는 보컬로이드 문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면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주얼적 재미라고 하죠. 자, 이제 스포일러 없는 이야기 선에서 추천하는 건 여기까지고 이 다음부터는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작품을 어떻게 봤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볼 거예요. 일단 제가 이 스토리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잡는 기준에는 항상 감독님과 이 작품이 내세우는 세일즈 포인트를 봐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컬로이드 팬으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곡가 라인업 보면 알겠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다 미쿠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컬로이드 문화라는 거를 중점으로 이 작품을 감상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야치오한테는 미쿠가 보이고요. 카구야한테는 버튜버가 보이고 이로하 역시 닉네임을 이로피라는 것을 통해서 대놓고 보컬로이드적 특징을 담고 있죠. 참고로 여기에 미쿠 안 넣은 이유는 비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시구레 우이님이라는 원래 모습을 갖다 놓고 여기서 파생된 게 시구레 우이님의 보컬로이드 버전인 우이라는 것을 통해 저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봤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오지상 구몬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은 뭘 하고 싶었냐?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은 보컬로이드 오타쿠로서 약간 프로듀서한테 선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나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이랑 작품 만들고 싶은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없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세 명을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미쿠 대입법이랑 감독님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캐릭터를 분석을 해볼 겁니다. 야치오, 카구야, 이로하 이렇게 세 명이 어떤 캐릭터를 상징하고 있는지 과연 감독님은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전달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야치오는 누가 봐도 미쿠죠. 이거는 반박의 의견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양갈래 스타일도 그렇고 AI 버튜버인 것도 그렇고 미쿠가 버튜버는 아니긴 한데 세계관 설정이 그래요. 야치오가 이런 굿즈를 통해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구야를 가상세계로 끌어들이는 것도 그렇고 특히 야치오 같은 경우에는 카구야의 8000년 뒤의 모습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상세계에서 활동하기 유리하다라는 건 이 미쿠의 특징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요. 미쿠 역시 가상세계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아이돌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담아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구야 공주라는 설화를 채택한 이유도 이 미쿠의 특징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작중에서 카구야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원래 카구야 설화가 있었는데 그 설화가 사실은 현대에서 겪은 이야기였고 현대에 겪은 이야기를 카구야가 8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라는 게 작품 내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은 미쿠가 옛날에 전해왔던 음악이랑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보컬로이드로서의 음악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치오라는 캐릭터는 미쿠의 서사적 특징부터 캐릭터적 특징까지 미쿠를 굉장히 빼다 박았다. 다음은 카구야인데 카구야는 버튜버를 대표하죠. 아무래도 대놓고 라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게임을 한다든지 공연을 하는 등 버튜버의 특징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카구야를 버튜버로 내세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은 현대의 보컬로이드 문화는 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다 옳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상황에서 서브컬처 음악은 버튜버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윤회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왜 감독님이 윤회를 내었는가?
일단 윤회는 보컬로이드 팩이라고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카구야는 계속해서 윤회를 하죠. 야치오가 되어서. 일단 카구야가 야치오가 되었다는 건 보컬로이드로 바뀌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 카구야는 또 다른 세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로하를 만납니다. 이 말은 즉, 이 보컬로이드 팩이 되어서 계속 새로운 프로듀서를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로하죠. 이로하는 뭐 당연하게도 대놓고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니까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인데, 약간 이로하의 스펙을 좀 봐야 돼요. 이로하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문과, 이과 셋 다 만렙이고 순수 체력도 높아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하는 거 보면은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이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 존나 대단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만들 수 있지? 실제로 이런 거에 거의 근접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게다가 이로하의 가정이 유독 좀 궁핍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은 약간 예술하는 사람들 종특이에요. 사실 성공한 예술가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하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자취방에 쫓아내서 돈을 쪼들리면서 사는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 이로하의 스토리를 일부러 안 풀어주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겪는 고충 같은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돈이 쪼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사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회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만 넣어준 것 같아요. 상상에 떠맡긴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마지막에 부활을 해서 공연을 하는 거, 여기는 이제 월리마 때 공연을 한 건데, 마지막에 이로하가 공학 연구자가 돼가지고 카구야를 부활을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셋이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고 영화가 엔딩이 나요. 근데 이제 감독의 주관에서 봤을 때 그 마지막 엔딩은 버튜버랑 보컬로이드랑 그리고 프로듀서 셋이서 다 같이 공연을 하면서 하하호호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담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얘는 미쿠, 얘는 버튜버, 얘는 프로듀서인데 셋이 짝짝꿍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당신의 예술을 더 보고 싶다라는 감독의 소망이 담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점은 없냐? 당연히 있죠. 우선 단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하의 빌드업, 그리고 씹덕스러움. 먼저 이로하의 빌드업부터 봅시다. 아무래도 이로하의 빌드업이라고 하면은 지방 갈등이 아직 뭐가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윤회 설정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왜 굳이 카구야 이야기를 꺼내서 썼냐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왜 굳이 이로하를 꺼내왔냐면은, 일단 이로하가 이 카구야 공주의 주인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로하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표로 내세우는 캐릭터만큼은 스토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윤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설정은 그냥 통치고 감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최소한 이 작품을 볼 때 메인 플롯이 되는 중심, 나무의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흐지부지 돼버리면 작품의 힘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취를 한 이유와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와의 갈등,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일단 아버지의 죽음은 예술가인데 죽었다 말고는 나오는 게 없고, 엄마와의 갈등은 왜 갈등하는지도 모르겠고, 자취를 한 이유는 그냥 마음이 맞지 않아서 자취를 했다는데, 사실 여기에 뭐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풀어놓은 거 보면은 진짜 순수하게 자유를 추구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상징으로 땜빵을 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씹덕스러움이에요. 이게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빠꾸가 없어요, 씹덕스러움이. 보컬로이드 오타쿠들은 지들 씹덕인 거 잘 알아가지고 이런 거 잘 먹어주겠지 하면서 이 오토코노코 내세우고 백합물 내세우고 그 다음에 버튜버 내세운 거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요. 뭐 저 같은 이제 진짜 씹덕들이야 당연한 듯 먹겠지만, 이런 거를 처음 경험해본 사람들은 와, 세상에 저런 게 있다니 하면서 거부감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우의 연기라든지 아니면은 액션을 쓸 때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이 좀 많이 역동적이에요. 특히 성우분들의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좀 잼미스럽게 하고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전 얘 당연히 여잔 줄 알았거든요. 여자겠지 했는데 목소리 듣자마자 쨍그랑 하면서 완전히 깨졌었고요. 비유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소개팅에 예쁜 여자가 나왔어요. 이 키타가와 마린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비애를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본능적으로 이 벽이 쳐진다고, 이 여자랑의 관계. 이런 진입장 벽이 진짜 무시할 게 못 돼요. 솔직히 이 보컬로이드 팬으로서 뭔가 전하고 싶었으면은 이런 요소는 좀 덜 넣었어야 되지 않나. 이건 진짜 안 넣어도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또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 세 개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서브컬처의 조예가 깊다면은 당신은 씹덕입니다 라는 거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약간 가짜 씹덕들 걸러내기에 좋은 애니메이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이 작품은 보컬로이드 팬들을 위한 팬무비 가로 열고 감독 취향 잔뜩 담아서 만든 무비고, 그 다음에 씹덕을 나눌 수 있는 작품. 그러니까 이거 봤다는 건 난 씹덕으로서의 DNA가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 개인적으로 저는 작가 포함하면은 4.2까지 가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아무래도 상징으로 뒤덮여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뭔가 깔만한 요소는 그렇게 없는데, 결국 메인 플롯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결론적으로 그냥 감독님이 하고 싶어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건 3년을 갈아 넣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나 보컬로이드 프로듀서 분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싶은데, 나 믿고 샤라웃 해주고 싶은데 하는 느낌으로다가 3년을 갈아서 돈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다. 일단 확실한 거는 아마 계속 바이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화가 존나 이뻐서 쇼츠로 쓰기 너무 좋거든요. 특히 백합 요소도 있고 2차 창작 요소도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 쥐 죽은 듯이 한 번씩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그래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가지고 추천드리고, 감독님이 이 보컬로이드 오타쿠로서의 면모는 정말 잘 보여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건 고트? 그리고 저희도 이걸 보면서 약간의 사리사욕은 채웠죠. 와 씨발, 이렇게 이쁜 퀄리티로 유사 미쿠, 유사 버튜버, 유사 작곡가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다 정도로만 남기면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요.